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걸로 예상이 돼요. 이런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주목해야 돼요. 미분양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아마도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해제될 걸로 예상이 돼요. 아마도 6월 30일이나 혹은 6월 31일까지는 분명히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지방 중에서 뭐 강원도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들 심하게 가격이 떨어진 데가 있죠.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데가 대구랑 세종인데 지방에는 좀 심각한 데가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대해 우리가 뭐 부산에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계속 민원을 넣었죠. 제발 풀어달라. 근데 아마도 이번에 풀어줄 것 같은데 112곳의 어떤 규제 지역 중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를 풀어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급폭탄 대구 하락 세종.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미분양이 쌓이잖아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세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규제가 해제가 되면요, 좀 가격에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구는 조금 다릅니다. 물량이 폭탄이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물량 공급 폭탄이다. 가격이 하락한다. 특히 미분양이 증가로 인해서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하락과 미분양이 쌓이는 것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활용하는 대상으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대구를 상황 맞지 않게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 이런 왕관 씌워진 대구 아파트들 볼게요. 실제로 보니까는 가격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궁전 맨션 이런 데 한번 볼게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졌네요. 근데 되게 재밌죠. 떨어졌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아래쪽으로는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해도 지금 심하게 떨어지는 부분인데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요, 가격에 떨어지는 구간은 있지만은 가격이 영원히 곤두박치는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갱신합니다. 항상 고점과 저점은 항상 변증적으로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 상황일 때를 파악하고 미분양이 쌓일 때를 파악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구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은 2008년도에는 미분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보다 2010년에는 훨씬 많았다는 신문기사가 12년 전 기사가 있죠. 그리고 대구를 볼게요. 대구가 2010년 기사입니다. 미분양 경기에 의해서 2위,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은 1위.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 많다는 건요, 진짜 이거는 하락의 끝판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2010년도를 한번 볼게요. 2010년도가 하락은 있었지만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죠. 여러 군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때도 가격에 조정이 있었지만은 올라갔고, 우리는 이런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분양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대형 건설사, 진짜 유명한 건설사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 회사 브랜드를 달면요, 전국에 어디든 다 잘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대구 같은 경우는요, 아무것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건설사나 시공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시행 시공은 이제는 건설을 안 합니다. 시행사에서. 그러면은 나중에 또 공급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급 조절이 안 돼서. 그러면 또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분양이 2010년도에도 미분양이 1위였는데 꺼진 불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격들 보면 2010년도 이후의 가격을 보면은 가격들은 웬만하면 다 올랐습니다. 미분양이 있었음에도 그 이후의 시장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때는 우리가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대구의 미분양 상황만 있느냐, 놀라운 얘기를 가르쳐 드릴까요? GS건설 미교포 미분양 판매, 이게 무슨 아파트인지 아십니까? 반포역 바로 앞에 있는 반포자이입니다.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나가지고 이때 어떤 현상이라냐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 사이에 항공권 같은 거 줘가지고 좀 데리고 와가지고 판매까지 했어요. 그래서 미분양을 소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25평이 분양가가
7억대에서 8억 사이 했습니다. 평당이 2,700에서 3천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6억에서 30억입니다. 그리고 30평대는 어떤 줄 아세요? 분양가가 10억에서 11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40억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대형 평수, 넓은 평수 같은 경우는 28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70억 중반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정말 관심이 없는 시장은요. 진짜 좋은 물건들도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고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분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입지는 소진이 되고 가격들이 나중에 움직입니다. 재밌는 거 또 한 개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청라 송도 만여채 입주 시작되는데 입주 대란 우려 분양값 뚝뚝 마이너스 P가 청라에도 나왔다. 송도에도 대형 1억 싼 건물 나와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0년이었죠. 2010년 8월이었는데 2015년 되니까 인천의 못난이 삼형제 부동산 붐을 타고 다시 들썩 이렇게 해서 가격들이 움직이고 사실은 송도는 지금 인천의 1등이잖아요. 1등.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하락은 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건요.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락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을 팔아야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사람은요. 더더욱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순환을 하고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뭐 진짜 뭐 수도권이나 여러 군데가 있지만요.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영원히 떨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순간의 공포를 되게 많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무서워하지 말고요. 만약에 혹시나 대구 같은 경우는요. 수요층이 두터운 광역지자체입니다. 입지에 미분양이 있으면 미분양을 주목하십시오. 다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요. 미분양한 걸 살펴보니까는 투자할 게 있나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로보다는 실거주가 낮고 주상복합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아파트의 미분양이 좋은 입지에서 나오거나 진부한 입지에서 나오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내내 거의 뭐 1년 이상이죠. 계속 하락의 양상이 이어졌는데 입지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데입니다. 혹시나 도농복합 도시에서 인구가 5만이고 인구가 더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고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프라들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시라고 하면요. 그거는 가격이 빠지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되지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더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연합된 대학 캠퍼스가 들어오고 스마트 도시의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고 지금도 지금 5생활권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6생활권은 들어오고 있고 이렇잖아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60만 70만 이상이 되는 도시로 변모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입지에 하자가 있어서 세종시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기적인 문제와 급등에 대한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과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뭐 세종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세종 같은 경우도 시장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들, 가수요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가율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낮습니다. 아직도 낮습니다. 이게 이제 더 빠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투자로서 적합한 시기이고 실거주로서는 진입해도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아파트 뭐 세종시 다 들어가세요 이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과 실거주 입장 다르고 그리고 개인의 입장으로 가면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방향성과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세종시 진입해도 된대라고 하면은 세종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자기 형편 살피셔야 됩니다.